닥터와 스타가 함께 만들어드릴게요. 인생 2막 프로젝트 닥터앤스타 최지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네, 오늘도 닥터 군단은 건강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선물해드립니다. 닥터앤스타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건강한 아름다움을 원하는 MC 닥터 의학 박사 김준호. 아름다움의 시너지 효과를 창조한다. 성형외과 전문의 정경인. 잘 자야 잘 산다. 스타 수면 주치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종우. 스타의 동안 뷰티 메이커 성형외과 전문의 조을재. 톱 스타들의 톱 피부 주치 피부과 전문의 박병순. 네, 젊고 건강해지고 싶다면 이분들과 함께 해야 되겠죠. 닥터 군단들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이의정 씨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인생 멘토로 함께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확실히 스튜디오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지 않았나요? 그래서 제가 네, 지난주에 한 주 녹화한 다음에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솔직하고 그리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전해드리니까 어떠셨어요? 이종우 선생님은 지금 이 자리가 이의정 씨 자리였으면 하는 것 같아요. 저야 뭐 항상 아니, 근데 오늘은 네. 녹화 전에 대기실이 굉장히 조용했다면서요. 네, 다들 뭐 방송 전에 항상 지난주 얘기도 하고 뭐 간식도 드시고 그래서 어수선한데 네. 다들 뭐 무슨 독서실에 온 줄 알았어요. 정경현 선생님 무슨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다들 뭐 이제 스타들도 챙겨야 되고 또 네. 이제 시청자분들도 챙기고 게다가 또 대본도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네. 정경현 선생님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닥터 군단 내 사연을 들어줘. 한번 빨리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닥터 군단 내 사연을 들어줘 홈페이지에 사연 올려주시면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는 것도 알고 계시죠? 닥터 군단 내 사연을 들어줘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건강한 중년을 꿈꾸는 시청자들의 사연 지금 함께 들어보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워킹맘입니다. 제 고민은 잠이 너무 많다는 것. 출산 후 어느 날부터 잠이 많아지더니 머리 댈 때만 있으면 잔다는 말이 제겐 딱입니다. 특히 근무하는 낮 시간에 잠이 쏟아지면서 업무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정작 자야 하는 밤에는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 하루 종일 피곤한데 왜 이러는 걸까요? 아, 이 수면에 문제가 많으신 분이네요. 네. 오늘은 이종호 원장님의 활약이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이종우 원장님을 주치로 콕 집어서 사연을 보내주신 것 네. 같아요. 잠을 많이 자면 미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이분하고 저하고 사연이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잠을 못 자서 닥터앤스타에서 잠을 잘 자게 돼서 이렇게 미인이 됐거든요. 네. 야, 오늘 이종우 원장님을 통해서 이분도 아름다운 미인이 되지 않을까, 저처럼. 근데 잠을 잘 자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네. 그래도 너무 지나치게 자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렇죠. 네. 수면이라는 게 이 노화와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그 신체 기관도 노화가 되지만 수면도 노화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면의 깊이가 상당히 깊죠.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키웠을 때는 자고 방을 옮기거나 이럴 때도 모를 때 어르신들이 가면 갈수록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 소리를 듣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깊은 수면의 상태가 좀 줄어드는 그런 수면의 노화 과정이 있습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이제 뭐 어렸을 때는 뭐 하루 이틀 새워도 그러니까 뭐 인턴 레지던트 때는 밤새워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요즘에는 잠드는 것도 힘들고 또 일어난 다음에도 이렇게 좀 개운하지 않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사연 주신 이분처럼 여성들은 특히 출산 후에 수면 부족으로 인한 증상들도 좀 많이 나타나고 신체 컨디션도 좀 떨어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수면 장애를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피부와 수면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이제 12시에서 3시가 이제 가장 중요한 피부의 재생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면 이제 잠을 그때 설치신 분들은 굉장히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변화가 일어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이제 그때 잠을 못 자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니까 좀 살이 많이 찌게 되는 그런 성향으로 바뀌게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잠을 못 잤었을 때는 정말 많이 살이 쪄가지고 60kg까지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그 시간에 제가 잠을 안 잘 때는 되게
공기가 좀 안 좋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시간에 야식을 먹게 되는 맞아요. 거고 네. 피부도 되게 퍼석퍼석해지는데 제가 닥터인스타에서 수면 장애를 고쳤잖아요. 제일 달라진 거는요 피부톤이에요. 그리고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아역대 얼굴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클로즈업 들어가고 있어요. 네, 제가 41입니다. 근데 피부톤이 굉장히 맑아졌어요. 맞아요. 네, 네. 지금 CF 광고 하나 찍는 줄 알았어요. 네. 아니, 사연의 주인공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점을 지적하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제 수면 위생이라 그래서 이제 중간에 낮에 잠이 좀 많고 밤에 약간 없는 이제 위생에 약간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으시고요. 두 번째는 갑작스러운 이게 주간 졸림증이 올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많이 아시는 기면증과 같은 중추성 과수면 질환, 그리고 여성들의 많은 이제 야간 수면 중에 심한 움직임 장애 같은 야간 수면 장애들이 갑작스럽게 생길 수 있고요. 네. 이게 나도 없다가 어떤 질환처럼 갑자기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얽혀 있으면 낮에 이런 심한 주간 졸림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결국 일상생활에 문제를 준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통계적으로 2,000명 정도 중에 1명 정도는 그 일상생활 도중에 이렇게 갑자기 잠들어 버리니까 기면증 같은 증상이 있다고 그러고요. 또 이제 충분히 잔 것 같은데도 이렇게 졸린 현상 이런 건 이제 있는 사람들 일상생활에 이제 지장을 줄 수 있게 되죠, 사실은. 네. 저희가 이제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에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이제 밤에 잘 때는 부교감신경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반대가 된다면 사실 약간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같은 무더위에는 확실히 몸이 허기지고 기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에다가 영양식을 많이 줘야 되는 거죠. 소고기도 먹고 닭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장어도 먹고 이렇게 보양식을 좀 많이 섭취하면 좋지 않을까요? 과식 자체도 이제 일시적인 이제 수면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가 되고요. 외식 같은 거를 할 때는 과량의 MSG 섭취가 가능한데 특히 이제 중국 음식 계통에서는 MSG 섭취 자체가 과수면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보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염두를 하고 식사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MSG. 워킹맘의 건강한 숙면을 도와줄 닥터 군단 최후의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정경희 선생님은요? 그리고 이제 야식을 뭐 굳이 먹고 싶다면 이왕이면은 이제 수면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좋은데 뭐 바나나, 우유 같은 걸 먹게 되면 그 안에 이제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숙면에 유리한 그 멜라토닌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뭐 직접적으로 뭐 잠을 도와주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좀 숙면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종호 선생님. 수면다운 검사 같은 진단할 수 있는 검사를 고려하시는 게 좋고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이제 야간 수면 검사나 기면증 환자에서 실시하는 다중수면 잠복기 같은 그런 확진 검사들을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실제 사례자이시죠. 불면증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숙면 취하고 있는 이유정 씨 한마디 꼭 듣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변화를 시켰냐면요. 우선 환경부터 변화를 시켰어요. 조명이나 클래식한 조용한 음악 있잖아요. 그거를 우선 틀어놓고 아로마 테라피로 향으로 이제 심신의 안정을 좀 이렇게 좀 가라앉게 하는 거야. 뭐 캐모마일이라든지 라벤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항상 주부님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한 번은 이렇게 심호흡을 하면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누우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좋은 생각을 하면 바로 저는 숙면에 취하더라고요. 상상해도 이완되면서 졸리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백설공주가 된 느낌? 잠자는 숲속의 공주 같은 느낌? 네. 아니 오늘 정말 닥터 군단들 또 이의정 씨가 말씀해주신 방법들 적용해 보시면 아마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닥터스타가 함께 만드는 인생 2막 프로젝트 오늘 주인공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스타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스타 리얼라이프 스토리의 이번 주 주인공은 저 멀리 익숙한 뒤태의 주인공이 포착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기자 김동수입니다. 데뷔 32년 차 브라운관의 감초 연기 1인자 개성 강한 배우 김동수 씨가 이번 주 주인공입니다. 무더운 여름 육중한 체형과는 다르게 땀을 흘리며 열심히 운동을 하는 모습이 조금은 의외인데요. 이제 나이가 40 중반을 넘었으니까 힘들어요. 내 스스로가 힘든 걸 느껴서 건강을 위해서 뭐라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됐죠. 자기 관리라곤 전무후무였던 그가 운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주도 살다 올라와서 이제 스트레스, 그다음에 안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이 활동량이 적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음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생활 습관이나 패턴이 살이 찔 수밖에 없는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오랜 기간 이어진 자기 관리의 부재와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망가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여의 운동을 마친 후 그가 항상 빼놓지 않고 들른다는 필수 코스인데요. 제가 이게 운동 마지막에 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산림욕, 나름 산림욕인데 와서 새소리 듣고 그다음에 나무 냄새 맡고 이러면 굉장히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평지, 숲길을 다니면서 산림욕하고 이게 힐링이 이렇게. 유난히 산을 좋아하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 시간은 바로 산림욕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운동 후에 꿀맛 같은 식사 시간. 남들보다 늦은 만큼 건강 관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그의 식단이 궁금해졌는데요. 제가 원래는 좀 이렇게 짜고 매운 거, 자극적인 음식, 그다음에 인스턴트 음식을 좋아했었어요.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이제 한정식 위주로 제가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식을 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제가 이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핵심 포인트, 대통밥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안에 은행, 대추, 콩 뭐 이런 건강에 좋은 견과류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이 일단 일반 공깃밥에 반. 이게 매력이에요. 소식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대통밥. 예. 그리고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천천히 오래 씹어야 포만감이 생겨서 소식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뭐 싹딱딱 이랬는데 여유 있게.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운동과 철저한 식단 관리. 뒤늦게 시작한 만큼 2배 더 노력하는 그지만 해결하지 못한 미해결 고민이 남아있다는데요. 이 닥터앤스타를 통해서 제가 건강을 되찾고 날씬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책 이게 아니고 이 건강에 적인 복부 비만만 없애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연기자로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고 싶은 게 가장 큰 소원이죠. 연기자 김동수의 스타 리얼 라이프 스토리 종료. 김동수를 위한 닥터 군단의 힐링 메이크오버가 공개됩니다. 스타리얼 라이프 스토리로 확인한 오늘의 주인공 연기자 김동수 씨 스튜디오에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근데 나오시자마자 이의정 씨가 너무 반가워하셨어요. 네, 진짜 오빠를 몇십 년 만에 보는 건데 아역 때 정말 많이 드라마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연예계 베테랑 선생님들만 나오시는 것 같아요. 동수 오빠도 32년 차거든요. 저도 30년 차고. 네. 근데 어렸을 때 군기반장 그 머슴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역 때 이제 애기 씨였거든요. 그럼 항상 우리를 보디가드처럼 그런 상황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많이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달라졌어요. 예전 이미지가 그대로 살아계신 것 같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니요, 그동안 어디 가 계셨었어요? 저요, 제주도 내려가서 좀 살다가요. 공기 좋은데.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나 제주도 생활을 하셨던 한 거예요? 3년 횟수로 한 4년 정도 제주도 내려가 살고 있었죠. 제주도에서 뭐 몸이 좀 많이 변하셨나 봐요? 제주도에서요? 네. 한 10kg 넘게 쪘죠. 제주도에서요? 아니 얼마나 마음 편하게 맛있는 거 많이 드셨으면. 아, 그게 아니고 제주도에 뭘 이제 사업을 하러 내려갔는데 제주도 내려가 살면서 이제 일이 잘 안 되니까 나태해지면서 이제 주변 분들하고 이제 술을 좀 과하게 마시게 돼요. 근데 제주도라는 곳이 바람 좋고 공기 좋고 물 좋고 이러다 보니까 예, 안주 좋고. 술을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아, 제주도 좋죠. 그리고 이제 활동량이 확실히 줄어들고 그러니까 느는 건 뱃살이고 얇아지는 건 허벅다리고 그래가지고요. 많이 쪘죠. 그러니까 체중 증가로 인해서 어떤 건강상의 문제도 조금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호흡이 힘들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잠버릇이 좀 안 좋아지게 된 것 같아요. 코 골고 뭐 근데 이는 안 갑니다. 네. 예, 이는 안 가는데 코를 좀 많이 골고 그다음에 이제 신발끈 묶을 때나 이렇게 발톱 깎을 때 허리가 안 숙여지는 단점이 생겼죠. 옛날부터 그랬어요. 아니 뭐 체중 증가로 건강상 문제나 일상생활에 약간의 불편함을 겪으셨으니까 분명히 개선을 위한 노력도 조금은 하셨겠네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쉽게 안 하게 되죠. 맞아요. 체중 증가로 인한 문제점들은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게 또 혈관 문제 아닐까 싶어요. 네, 아무래도 체중 증가의 가장 타겟이 심혈관 질환인데 특히 이게 젊은 시절부터 체중이 과다한 경우가 더 심각하다고 그래요. 똑같이 80세가 돼서 체중이 80kg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30대 초반부터 쭉 그랬었던 분들은 더 심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보통은 이제 그 비만이 오면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혈당이랑 이렇게 증가하고 또 염증 반응도 증가하는 게 특징입니다. 예. 네. 그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 이게 만병의 근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피지 분비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탈모의 빈도가 확실히 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도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탈모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남의 살이 맛있어요. 뭐 먹으면 그러니까 이제 단백질도 적당히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기름기 있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비만하다면 이거는 수면 무호흡증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비만하면 수면과도 직관이다 저희가 계속 깨닫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무엇보다도 살 빼는 게 살찌지 않게 관리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살을 안 찌게 관리하는 게 조금 그 고통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죠. 그렇죠. 근데 그게 말처럼 쉬워야 뭐 살을 뭐 곰두처럼 늘렸다 줄였다가 쉬우면 다 네. 하시겠죠. 근데 제가 느낀 건 제가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몸무게나 제 신체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오버가 됐을 경우에 오는 불편함과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제가 오늘 일부러 좀 더위를 타이트하게 많이 입었어요? 타서 제가 긴팔을 잘 안 입습니다. 네. 땀이 많아서. 근데 제가 오늘 일부러 찾아서 입고 나온 이 옷이 얼마 전까지 버튼이 안 잠기던 옷이에요. 그래서 위에 버튼 잠그면서 아 이거 꽃을 피울 수도 없고 근데 아니, 또 그러니까, 배우다 보니까 확실히 체중이 늘거나 자기 관리가 안 되면 조금 사람들 만났을 때도 좀 뭐 소극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었잖아요.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력하지 않으면 내 건강을 찾을 수가 없는 거고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이나 돈이나 다 필요가 없는 거 내가 힘든데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도 또 소식 시작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예, 그 제가 술을 계속 방송에서 술 얘기를 해서 좀 죄송스러운데 술을 먹으면서 이제 안주를 저는 조금 먹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말을 들어보니까 많이 먹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나는 청이 누나가 좋아. 왜냐면 항상 저희랑 같이 이렇게 스태프들하고 이제 한 잔씩 하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지포 그냥 하나만 야 하나 갖고 이렇게 먹자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지포가 포대자루로 있어요. 그걸 계속 먹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먹다 보니까 막 봉지로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진실만 얘기하셔야 돼요. 그럼요. 그래야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 김동수 씨 같은 질병 나도 갖고 있는데 개선해야 되겠다.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거야.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팟캐스트는. 지포 포대자루를 먹었는데 지금은 소식하셔서 뭐 어느 정도로 식습관을 조절을 하신 거예요? 일단 탄수화물 양을 많이 줄였고요. 동물성 단백질을 좀 섭취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과식보다는 소식이 좋지만 네. 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요즘은 그 비만 때문에 소식을 생각하시면서 너무 채식만 이렇게 고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채식만 하다 보면 또 균형 잡힌 게 또 깨지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단백질 식사는 또 필요하긴 하죠. 아이고 어려워.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면 이게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도 푸석푸석해질 수 있고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면서 탈모가 또 심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 부족을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잘못된 인식이 살을 빼기 위해서 채식을 선택하는 거라고 해요. 오히려 채식하는 분들은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로 살이 찌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탄수화물이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탄수화물을 적정하게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 또 탄수화물도 그 통곡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양질의 탄수화물을 좀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너무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말자는 거지. 탄수화물이 그 비만의 적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몸이 사실 가장 필요로 하는 거는 그때그때 필요한 에너지는 사실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뭐 신경을 많이 쓰거나 그러면 바로 단계 좀 땡기잖아요. 네, 땡겨요. 뭐 고기가 땡긴다 이런 거보다는 단계 땡긴다 이러니까 네네. 탄수화물을 또 줄이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네. 같아요. 닥터 군단들도 분명히 중년 건강을 위해서 챙겨 드시는 게 있겠죠. 먼저 조일재 선생님은요? 저는 비타민 그리고 간 해독을 위한 간 해독제 그건 먹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는 거르지 않고 꼭 합니다. 네. 자, 정경일 선생님은요? 저는 이제 좀 계절별로 해가지고 한 겨울쯤에 이렇게 홍삼을 꼭 이렇게 한 3개월치 이렇게 먹는 편입니다. 이종호 선생님은요? 저는 오메가3를 먹는데 이제 중성지방이 약간 좀 높은 편으로 나와서 그거 낮추는 목적도 있고요. 혈관 건강에도 좋아서 그냥 보조제로 섭취를 하루에 2-4차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VCR에서 그래도 뭐 살림욕도 하시고 공원에서 이렇게 기구 운동 하시는 걸 봤는데 사실은 체중 증가에 따른 뭐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하다 싶게 예. 느껴졌거든요. 그렇죠. 우리 살찌신 시청자분들이 저를 욕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살이 찌면요 게을러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뭐 이렇게 운동에 관련해서 무언가를 해봤지만 살을 빼기 위해선 제 몸에 에너지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을 태워야 되는데 지방을 태우기에는 역부족하죠. 근데 그 이상하면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대충 하는 거죠. 대충 그냥 살기 위해서 숨만 쉬려고 그냥 조금씩 하는 거예요. 과식으로 인해서 체중이 지금 증가된 상태니까 유산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가볍게 걷는 것보다는 좀 빠른 걸음으로 한 시속 6km 정도 이상 돼야 되는데 좀 빠른 걸음으로 걷는 거를 조금 운동을 하시거나 생활 습관 속에서 그걸 하시거나 하는 유산소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빨리 걷잖아요. 오빠 팔자걸음인데 촬영할 때 보면 진짜 되게 빨리 걸었었는데 그게 없어졌나 봐. 살이 찌면서부터 이렇게 뒤로 그러니까 우리 의정 씨가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항상 머슴 역할 제 나이에 머슴을 저만큼 해본 사람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머슴은 제가 조형기 선배 담을 제일 많이 해봤어요. 근데 배가 나오면서부터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제껴지면서 걸음도 느려지고요. 그러니까 일단 움직이는 게 싫습니다. 이제 양반 역할 하셔야 될 텐데, 그쵸? 근데 요즘 양반들은 또 날씬하대요. 또 잘생긴 양반들도 많죠. 양반 이제 어려워지고. 아니, 기구 운동을 이제 또 얘기하셨는데 이제 사실은 뭐 그냥 원래 헬스 트레인 아니 그러니까 뭐야 그 헬스장 가시는 거 싫어하시지만 사실은 그 기구들도 다 이렇게 좀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아서 하셔야 그쵸, 되지 그쵸. 그냥 하면 또 이렇게 다칠 수도 있으시니까 네. 그것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중 증가로 인해서 분명히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닥터 군단의 조언들이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앞으로. 아 그럼요. 무조건 도움이 되죠.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부분 많은 분들이 병원이나 약국을 가서 제 증상이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본인들이 일단 결과를 갖고 오세요. 선생님 저 감기인데요. 선생님 저 뭐 고혈압이 있는데요. 여쭤봐야죠.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될 수 있으면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술 끊어라 소리만 빼고. 자, 그러면 오늘 가장 많은 도움을 주실 뷰티 주치 누구신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뷰티 주치 누구신가요? 네, 제가 김동수 씨의 오늘 건강 주치입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살이 많이 빠지셨다 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다른 선생님들을 상상을 했었는데 글쎄요. 어쩐 연유로 도움을 살 빼는데도 또 주신 거예요? 살이 빠지신 거는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이제 질환을 진단을 받으시고 이제 수술하시는 과정 중에서 일단은 이제 정상적인 시기가 안 되는 시점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관이 돼서 약간 다이어트와 연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게 해결이 됐느냐겠죠?
됐으니까 나왔겠죠. 아유. 아, 그러셨구나. 예, 안 됐으면 부끄러워서 나오질 못하죠. 그래도. 네, 예. 다행입니다. 근데 정말 저희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종우 선생님은 분명히 숨과 수면 전문이신데 이런 체중과 관련된 문제들까지 해결을 해주셨다는 게 참 놀랍거든요. 저희가 완벽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검진들이 이루어졌는지 건강검진 현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데뷔 32년 차 연기자 김동수. 일상생활에서 철저한 식단과 꾸준한 운동과 관리로도 해결 불가. 그의 고민은 제 어떤 그런 잠버릇이라든가 또 수면 시에 어떤 그런 모든 걸 좀 체크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출연을 결심하게 됐죠. 평소 누구보다 수면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은 그인데요.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검사 전 자신의 수면 패턴 체크를 할 수 있는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 똑바로 누워 있을 때 제가 일단 숨을 잘 못 쉬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신의 키즈라는 드라마에 출연했을 때도 똑바로 누워 있어야 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똑바로 누우면 호흡이 안 돼요. 깔끔하게 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잠에서 깨고 나서 제 몸이 상쾌했으면 좋겠어요. 수면 중 움직임을 통해 건강과 패턴을 체크할 수 있는 수면 다원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게 그 제가 듣기로 중증, 경증 뭐 이렇게 나뉜다 그러는데 심각하게 나올까봐 걱정. 그다음에 어찌됐건 검사 받고 치료 받으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 이렇게 반반이네요. 김동수의 수면 건강을 위해 나선 건강 주치의. 잘 자야 잘 산다. 스타 수면 주치의 이종우 원장의 건강 솔루션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이루어진 건강 주치의와의 만남. 누구보다 심각했던 고민을 가진 그인 만큼 꼼꼼한 진찰과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체중이 그냥 심한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증상들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일 심했던 거는 누워서 못 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누워서 자는 동물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세 자체가 등이 넓고 긴 그런 체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워 자야지 되는데 누워서 못 잔다는 거는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수면 무호흡증 환자분들이 좀 증상이 심할 경우에 바로 누워서 못 잔다고 말씀들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증이 심한 분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동수의 건강 점수 대공개. 네, 본인이 불편함을 느꼈던 만큼 문제도 많았던 것 같네요. 근데 보통 코골이나 무호흡증 같은 거를 병으로 생각들을 안 하잖아요. 맞아요. 김동수 씨 같은 경우는 어떠셨어요? 저도 병으로 생각을 안 네. 했죠. 그냥 왜 저는 자면서 못 느끼니까 그렇죠. 아, 옆 사람이 불편하겠지. 제 팔자가 아니고 옆 사람 팔자거든요. 저랑 살고 있는 사람 문제지 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질병이라는 생각은 안 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제가 이종우 원장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왜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걸 느낀 거죠.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개운하지 않은 거, 호흡이 불편한 거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아, 내가 이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구나라고 제가 알게 된 거죠. 네. 저도 역시 김동수 씨하고 똑같은 숙면을 취하지 못해서 그 질환 때문에 우리 원장님한테 제가 가서 의뢰를 했었는데 수면 유도제를 정말 많이 먹었었어요. 오랫동안. 근데 그게 답인 줄 알았어요. 기본적인 질환을 제가 치료하지를 않고 그 몇 년을 그냥 잠 안 오면 수면 유도제 먹고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진 않는 거예요. 몸이 되게 찝찝했어요. 난 왜 그럴까 그랬는데 이번에 저도 이종우 원장님을 통해서 이야 꿀잠을 잡니다. 아니, 메이크업 후에 변화를 느끼세요? 느끼죠. 숨을 쉬니까요. 저도요. 예. 숨을 쉬어요. 숨을 제가 못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로 드라마 촬영 중에 제가 시신이 돼서 이제 그 왜 CSI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궁금하고 이런 거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야 돼요. 근데 눕자마자 이 목젖이 냄비 뚜껑 닫듯이 그 기도랑 이런 걸 딱 닫아갖고 그 다음부터 이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이러다가 벌떡 일어나서 요구도 먹고 그랬어요. 그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일단 일어나. 그러면 살아야겠는데 예.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이제 수술 후에는 그런 게 없어졌죠. 이종원 선생님께서 이렇게 직접 변화를 만드셨는데 첫인상은 어떠셨어요? 처음 진료를 보러 오셨을 때는 일반인들이 봐도 안 좋을 정도로 잠을 못 자서 그런 건지 얼굴색이 많이 까마셨고요. 네. 치료를 받고 나서 이제 몸이 좋은 상태로 오셨을 때는 이제 혈색이 더와서 일단 안색으로만 봐도 이제 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받는 정도였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말도 있잖아요. 다이어트만큼 좋은 성령도 없다. 보통 여자들 뭐 그렇죠. 살 빠지면 몇 배 이뻐 보이고 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맞아요. 외모가 더 이렇게 생기 돋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은 잠을 잘 주무시니까 얼굴이 환하게 피신 거죠. 그리고 체중을 한 7kg 정도 빼셨다니까 예. 그것만으로도 훨씬 더 인상이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검진 결과 확인하기 전에 건강 점수 맞추기 퀴즈 안 하면 섭섭하겠죠. 저희가 오늘도 건강차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차가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은 네. 고산차가 준비되어 있죠. 그럼 박병수 선생님부터 예상 점수 공개해 주세요. 일단 너무 늦게 주무시고 또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그래도 점수를 많이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55점 드리겠습니다. 한 50점. 저는 40점. 너무 극단으로 갔나? 아, 저도 한 50점 정도실 50점이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점수 공개해 주세요. 김동수 씨의 수면 건강 점수는 40점 정도입니다. 맞춘 거니까 정확하게 맞췄네요. 정확하게 맞췄어요. 55점 제시하신 우리 박병순 선생님께서 고산차.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쓴 건 몸에도 좋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써 보이는데? 그러니까 혈색이 점점 좋아지시네요. 아, 아, 그렇게 쓴가요? 그렇게 쓰진 않아요. 아, 그래요? 잘못 만든 거 아니에요? 저 조금만 굉장히 힘들어하던데 다른 리얼 프로그램에서. 초콜릿까지 또 준비를 해주신. 좀 드릴까요? 맛을 좀 볼까요, 제가? 네.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건강에 좋다면. 인삼 향이 나는데요? 당하시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의정 씨. 이제 오는구나. 와. 한참 했다.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네. 이의정 씨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신데 저희 검진 결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수 씨의 기도 CT인데 전반적으로 위쪽이 한 3mm대, 아래쪽이 9mm대로 평균적으로 보면은 정상인들보다는 50% 정도. 절반이네요. 예. 근데 실제로는 좌우폭 자체도 50% 밑이시기 때문에 기도 넓이는 정상인의 30% 미만 정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누워서 못 주무시는 그 증상 자체는 아주 심한 중증 수면 호흡 장애 환자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니까 그거를 좀 염두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제 정상보다 뭐 25%밖에 안 되면은 그럼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면 말고도 좀 일상생활. 심했었죠.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누워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호흡하기가 쉽지는 않았었죠. 정말 저희의 예상보다도 기도가 확연히 지금 좁은 상태인데 이렇게까지 좁아진 원인 어떤 게 있을까요? 기도라는 거는 이제 상대적인 건데요. 보통 수면 무호흡증이나 이제 호흡에 연관되는 부분은 세 파트, 혀 뒤쪽이나 입천장 연극의 뒤쪽, 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혀의 뒤쪽이나 연극의 뒤쪽 부위가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나 코골이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되는데 이 부위에 있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크지 않은 이제 골격 크기에 비해서 이제 BMI가 내원시에 30이 넘는 고도비만 상태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도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었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말씀하실 때 코 막힘 나타나는 거 근육이 이완되거나 그랬을 때도 기도가 준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보조적인 원인인데요. 이제 물론 지금 김동수 씨 같은 경우도 코에 문제도 있으셨습니다. 치료 자체도 코에 관한 수술을 받기는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코가 차지하는 부위는 전체에서 20% 미만, 보통 10% 정도 전후 차지하는 부분 인자고요. 기도가 이렇게 작은 분들도 낮에는 대부분 볼펜구멍 하나 정도 이상의 기도 크기를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자게 되는 밤에 근육이 이완되는 조건에서 코골이나 무호흡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 아무래도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내원하셨을 때 굉장히 고도비만이셨다고 하시는데 이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게 결국 수면이라든지 뭐 호흡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체중 넣으시면은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체중 넣으시면은 나는 지방만 느는 거 아니냐, 배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체중이 느신 분들을 보시면 사실 얼굴도 커지고요, 네. 목도 두꺼워지고요, 맞아요. 팔도 두껍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예, 스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체중이 는다는 거는 근육량과 지방량 모두 다 한 번에 늘어나는 효과죠. 상대적으로 지방량이 좀 더 많이 늘어난다 뿐이죠. 그래서 숨 쉬는 기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굴뼈 크기나 이런 거는 일정한데 안에 들어가 있는 혀도 커지고요. 예, 체중이 많으신 분들이 혀가 크죠. 혀도 커지고 그 주위에 있는 지방 혀도 친자 살이 찌는 거네. 예, 목 안에도 살이 없습니다. 찌면서 기도가 좁아진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왜냐하면 제가 코골이하고 수면 무호흡증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았잖아요. 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코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지 기도나 다른 데 살이 쪄가지고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나를 해치고 있는 거를 전혀 상상을 못했는데 엑스레이를 딱 CT를 찍고 나니까 저는 기도가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만 불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뭔가 속 내장 안에. 지방처럼 그렇죠. 몸 속으로도 살이 찐다는 걸 좀 떠올리니까 살 빼야겠네요. 저는 기도 확장 수술했거든요. 네. 저는 그 다음날 이 공기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 예쁘게 잘 자고 있습니다. 네. 저는 네. 수술하고 나서 조금 단점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오늘 이종우 원장님 만나 뵙고 이거는 제가 한번 좀 여쭤보려고 했던 게 하나 있어요. 네. 코가 추워요. 코가 추워요. 그나마 여름인 게 다행이네요. 겨울이면 코가 정말. 이러면 막 동상 올 것 같아요. 코골이는 원래 살이 좀 자라기 때문에 처음엔 약간 좀 정상보다는 좀 과도하게 넓혀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 크기 정도 되니까 지금 오히려 조금 더 되고요. 그 전에 코나 이런 거를 정상적으로 호흡하는 정도가 줄어든 데다가 목 뒤쪽이 워낙 좁았기 때문에 코 자체로 호흡하는 양이 적고 중간중간 입으로 호흡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코로 들어가는 양이 많기 때문에 느끼시는 거지 정상에 가까워지셨거나 아니면 앞으로 곧 적응될 증상이니까 3개월이면 걱정 적응됩니다. 안 하셔도 제가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코가 추울 정도로 호흡기를 뻥 뚫어준 이종우 선생님의 뷰티 처방전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기도가 사실은 기도 파트는 세 파트로 구성되는데요. 코하고 입천장하고 혀 뒷파트인데 세 가지 모두 다 이상이 있으셨습니다. 주된 파트는 주로 이제 입천장 뒤쪽이셨는데요. 이쪽을 확장할 수 있는 이제 경국의 전진 수술 그리고 연국의 성형 수술 동시에 시험 받으셨고요. 혀 뒤쪽의 기도를 넓힐 수 있는 설근 성형 수술과 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중격과 비염 수술을 동시에 시행했습니다. 네.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네. 이루어진 게 아니겠죠. 김동수 씨의 메이크오버는 무려 2개월 전부터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메이크오버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데뷔 32년 차 연기자, 브라운관 속 감초 배우. 롱런하기 위한 그의 일상생활 속 고군분투의 노력 뒤에 숨겨진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냥 편하게 자고 싶어요. 제가 알아요. 절대 똑바로 누워서 자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자다가 이렇게 자야 좀 편한데 이렇게 자면 숨을 못 쉬니까 이렇게 눕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면서도 제가 그걸 아니까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좀 그래요. 숙면 메이커 이종우 원장의 건강 메이크오버가 지금 공개됩니다. 본격적인 수술 전 수술에 필요한 검사와 충분한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질문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요거 수술하고 나면 조금 건강해질 수 있겠구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수술에 대한 공포, 제가 이렇게 병원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어서 공포감이 조금 있어요. 수면 무호흡증은 크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는 이제 안경을 끼는 것처럼 수면 중에 어떤 착용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뭔가 불편하거나 치료가 된다는 그런 개념과는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수술로 좀 많은 개선이나 완치 자체를 원하셨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 그리고 동반되어 있는 체중 감소를 동반한 치료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건강하게 다시 어우 긴장돼서 그러나 왜 말을 더듬지? 하여튼 잘 받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평소 좁은 기도로 인해 정상적인 호흡은 물론 활동에 제약까지 받았던 김동수. 그를 위한 건강 메이크오버가 진행되었습니다. 예, 특별한 문제 없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확장 수술을 시행을 했는데요. 경국의 전신술과 살균 성형술을 기반으로 한 수면무호흡증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수술 전후의 변화는 스튜디오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보통 다른 스타들은 메이크오버 후 2주 후에 출연을 하셨는데 무려 2개월간에 걸친 메이크오버 후에 출연을 하셔서 그 과정의 전후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이종우 원장님께 진짜 감사드리고 싶은 건 딱 일어나서 광고에서 보면 막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이 이렇게 기지개 펴시잖아요. 되도 않게 저도 기지개를 펴집니다 요새. 이러면서 예, 그런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종원 선생님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좀 해주시죠. 예, 이번에는 조금 자료 준비를 조금 더 해왔는데요. 네. 수술 전에 한 3.8mm 정도 되는 데가 수술 후에 8.8mm, 그리고 보시면 그 위쪽으로도 넓어져 있고요. 아래쪽은 한 9mm대 정도가 전반적으로 14mm 이상으로 넓어져 있는 게 보시면 그냥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는 군이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좌우폭도 좁다고 하셨는데 네. 수술 전에 보시면 좌우가 10mm 정도 전으로 정상 25mm에 사실은 반도 안 되는 정도셨는데 수술 후에 18mm, 그리고 좀 아래쪽 부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전후도 한 4mm대 정도 되던 게 12mm 정도로 늘어났으니까 많이 늘어난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김동수 씨를 맨 처음 치료를 시작을 할 때 저와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은 김동수 씨가 저런 이제 고도비만 환자분들은 사실 수술로 치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동수 씨가 그래도 체중 감소를 좀 많이 하시겠다는데 사실 저와 약속하신 정도는 17에서 18kg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수술이 잘 되신 편이라 지금 정도로도 만족한 결과가 있으시지만 조금 관리를 하시거나 조금 더 줄이시면 아까 아래쪽 봤던 좌우가 18 정도 되던 게 뭐 22, 23 요 정도만 되더라도 훨씬 더 양질의 수면을 고개를 취할 수 있을 숙이고 것 같아요. 반성하시는 모드로 바뀌셨어요. 아니 그게 제 잘못이 아니고요. 그 원장님 잘못이에요. 왜냐면 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보통 회복 기간이 한 3, 4주 걸린다고 그러셨는데 2주 만에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2주 만에 이제 먹어야죠. 저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이 많이 안 빠진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지만 이제 수술을 택하게 된 뭔가 이유가 뭐 있겠죠? 일단은 이제 수술 이제 무호흡증 환자들은 양압기 같은 이제 비수술적 치료가 있기 때문에 치료의 선택에 본인의 의지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술은 보조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개선시켜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특히 이제 고도비만 BMI가 30 넘는 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이상의 체중 감소를 동반하셔야지 수술적인 성공도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본인의 의지가 같이 있으셨기 때문에 고치고 싶으신 마음, 그리고 개선시키고 싶은 마음, 그리고 체형도 어느 정도 관리하셔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본인이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종원 선생님이 코골이를 먼저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호흡이나 기도의 문제는 정밀 검진 통해서 드러난 것이고 처음에 김동수 씨가 이종원 선생님께 메이크오버를 원한 이유가 바로 코골이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병으로 인식은 안 하시고 계시다가 그래도 이번 기회에 고치고자 하는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불편한 게 없었어요. 근데 저랑 같이 살고 있는 분이 불편해하셔서 그래서 이제 원장님 찾아뵙게 된 거죠. 네. 근데 사실 사람들이 코 골 때 뭐 어제 좀 한잔하고 뭐 피곤하고 이래서 곤다고 생각하지 뭐 자기가 아프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만 흔하고. 피곤해서 곤 거야라고 네. 하는 사람도 많고. 코골이로 오시는 분들은 정말 사실은 심각한 분들이에요. 본인은 심각하지 않은데 옆에 분들은 엄청나게 심각하고요. 신혼부부들을 보자 그러면은 대부분 한 달째쯤 옵니다. 대부분 맞벌이시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은 다행히 뭐 김성순이 사모님은 적응이 좀 되셨긴 하지만 상당히 적응이 안 돼서 오시는 그런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뭐 주파수 강도로 벗으면 진짜 엄청나게 코를 골아가지고 무슨 악기를 부는 듯한 분들도 있고요. 제 경험상
아랫집에서 민원이 아파트인데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환자분마다 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내가 코골이 때문에 병원을 가봐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코골이가 아닙니다. 김동수 씨도 그렇게 처음에는 코골이 연관돼서 오셨지만 수면무호흡증의 증상 중에 겉에 보이는 증상이죠. 그만큼 큰 소리가 많이 나는 경우는 기도를 통과하는 공기의 양이 적거나 저항이 적기 때문에 동시에 대부분 호흡이 안 되는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수면무호흡증의 증상을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음주를 하면 좀 코를 더 고는데 네. 음주도 역시 그만 술도 좀 줄여야 되겠죠. 음주 자체는 기도를 더 마비시켜서 더 좁게 하고 좁은 상태에서 넓히는 반응 자체도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부가 인자인 코 자체도 좀 더 막히게 해서 코골이나 무호흡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빈도도 느끼고 정도도 더 심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평소에는 흡연을 안 하시던 분들도 음주 시에는 흡연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많죠. 그런 분들 많죠. 많죠. 네, 어떤 구강 쪽에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술 드시면은 담배 땡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실제적으로 저도 많이 봤거든요. 네, 아마 술 드시는 분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담배는 기도 자체에 점막 부종을 일으켜서 조금 더 좁게 만들고요. 시크리션이라고 하는 건 분비물을 좀 진득하게 만들어서 코골이나 무호흡을 조금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는 인자입니다. 네. 자, 2개월간의 메이크오버 그리고 본인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개선됐다고 느끼세요? 원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그 체중 조절은 제가 조금 실패를 했는데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 뒤쪽에 보면 이렇게 상층이 있었어요. 목삼겹이 있었거든요. 그 목삼겹이 일단 빠지고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도 목이 있었네? 그러더라고요. 이게 턱살이 없어지면서 목이 나타나기 시작한 점, 그리고 작았던 옷을 하나둘씩 꺼내서 입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장 큰 거는요,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하실 것 같아요. 직접 변화를 체험을 하셨잖아요. 예. 비슷한 경험을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수면의 질을 바꾸시면요, 삶의 질이 틀려집니다. 그리고 가벼워집니다. 신발끈을 못 묶으셨던 분들 묶으실 수 있어요. 자신을 가지시고 병원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병원 가셔서 정확한 진단 받으셔서 정확한 치료 받으십시오. 그러면 삶의 질이 틀려집니다. 김동수 씨 화면 보니까 확실히 V라인 된대요. 항상 오빠 여기가 하관이 컸었거든요. 근데 이게 되네요. 깜짝 놀랐어요. 잘 자야 잘 산다. 김동수 씨의 메이크오버 체크리스트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동수의 메이크오버 체크리스트. 수면 클리닉에서 수면의 패턴 체크를 위한 수면 다원 검사를 진행. 수면 건강 개선을 위한 수면 다원 검사, 설근 성형술, 비중격 성형술, 경국의 전진 성형수술, 연국의 성형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김동수 씨가 앞으로 더 멋진 중년 인생을 기대할 수 있도록 힐링 솔루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희 선생님. 김동수 씨를 위한 정경인의 힐링 솔루션은 청소를 하라입니다. 근데 저는 좀 약간 간접적이긴 하지만은 이제 호흡기 같은 게 보통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게 이제 먼지 같은 게 많거든요. 근데 먼지 같은 거를 이제 깨끗하게 청소하다 보면은 간접적이나마 호흡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호흡하는데 잘 때 특히 이런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조울재 선생님. 제 솔루션은 상식적으로 좀 살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5일씩 음주하는 거는 상식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관리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음주 줄이시고 그다음에 체중도 좀 줄이시고 꾸준히 운동하시고 그리고 영양제도 좀 챙겨 드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치 역할을 해주신 이종우 선생님의 힐링 솔루션 들어볼게요. 예, 김동수 씨를 위한 이종우의 힐링 솔루션은 계속해서 체중 감량을 시도하랍니다. 수술 후에 일시적으로 줄은 체중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체중이라는 거는 한 번에 빠지지도 않고 한 번에 갑자기 늘지도 않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죠. 지금 줄인 체중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1년, 2년 정도를 보시면서 체중 관리를 하시는 게 건강을 위해서도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피천등님의 글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네. 맛은 감각적이고 얕고
현실적이지만 멋은 정서적이고 깊고 이상적이다. 맛있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멋있는 몸으로 살아가시기를 닥터앤스타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자, 스타들의 힐링 메이커 닥터앤스타. 다음 주에도 건강과 아름다움 동시에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번 타자가 치러 갔다 오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수다 보니까 목에 좋은 게 또 배즙이잖아요. 배즙을 워낙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좋네요.